자, 이제 경매 문제를 볼까요? 경매 30회 문제 앞으로 갑니다. 1번 문제가 있었죠. 그 233쪽에 1번 문제. 법원의 X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이게 바로 임의경매죠. 개시하는 결정을 내렸고 최저 매각가를 1억 원으로 정하였다. 기립찰로 진행되는 이 경매에서 매수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의뢰인 갑에게 계획공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지금 최저 매각가가 1억이었습니다. 그럼 보증금 얼마예요?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입니다. X부동산에 대하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임의경매였습니다. 그럼 1번, 갑이 1억 2천만 원에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200만 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해야 한다. 얼마? 1,000만 원이죠. 최저 매각가의 10%니까. 자,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요. 2번,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는 법원은 그 2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해야 한다. 아니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가 2명 이상이면 그들만 상대로 추가 입찰하고, 이때는 그 금액에 구속됩니다. 그 금액 이상으로 써야 돼요. 그럼 2번 질문 틀렸고, 3번, 갑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 매수 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는 경우 전에 입찰 가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아니죠. 그 금액의 추가 입찰 시에는 구속돼요. 그러니까 최고가를 1억 2천으로 썼다면 이때는 1억 2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4번, 1억 5천만 원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갑이 차수임 매수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어야 된다. 아주 잘 묻는 건데, 차순위 매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고가가 지금 현재 1억 5천이었어요. 1억 5천이었고 보증금 얼마? 1,0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 초과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 5번입니다. 갑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과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차순위는요, 그 최고가 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 그래갖고 최고가 대금 납부하면 그제서야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9회 때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29회 때 문제가 8번에 있네요. 239쪽에 8번. 계획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그럼 O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 차수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만 할 수 있다. 장난쳤죠? 넘는 때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X고, 니은, 매각 허가 일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기한, 체크하면서 가야 됩니다. 매수는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맞습니다. 안 하면 재매각이에요. 자, 그래서 니은 맞고요.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에 소유권 인위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지 이전 늦기 촉탁할 때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 아니죠. 그래 틀렸고, 리을,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순위 불문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러므로 X죠. 그러니까 옳은 거라 했으니까 정답은 니은뿐이었어요.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갑니다. 28회 때 문제가 있겠죠. 경매. 그래서 넘어가면 28회 때 문제가 12번에 있네요. 12번. 계획공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부동산의 매각은 호가 경매, 기립찰 또는 기간입찰의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립찰제로 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2번. 강제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의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가 즉시 항고예요. 그래서 이제 기각하거나 각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즉시 항고할 수 있죠. 소송법상 뭐 이 용어까지는 이해할 필요가 없는데, 기각은 청구 원인이 없을 때 이걸 기각이라고 하고, 각하는 서류라든가 절차가 미비됐을 때, 그럼 이때는 각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
다음 3번. 경매 개시 결정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강제경매 신청이 있는 때는 법원은 뒤에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 틀렸어요. 이걸 이중경매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건의 1번에 근저당, 2번에 임차인, 3번에 저당권 이렇게 들어왔는데 얘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얘를 압류 채권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경매 신청을 했으면 개시 결정하죠. 그리고 이자가 또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다시 개시 결정해요. 그리고 먼저 신청한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하고요. 이 절차가 취소되거나 취하됐잖아요. 그러면 이 절차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걸 이중경매라고 해요. 자, 그래서 3번님은 각하해야 한다. 틀렸어요. 다시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그러면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이 소멸된다. 맞죠? 다만 매수 신고가 있은 다음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인 이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5번입니다. 내가 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죠. 허가 결정 밑줄, 항고 밑줄, 보증의 밑줄,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밑줄.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맞습니다.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매수 신청 보증금은 이거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이에요. 근데 항고 보증금 있죠.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구분 꼭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27회 때 문제를 봐야 되겠죠? 그럼 27회 때 문제는 문제가 18번에 있네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법원에 매수신청 대리로 등록된 기업공사 갑은 을로부터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았다. 갑은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가 2억 원의 부동산 입찰, 보증금액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에 참여했다. 최고가 매수 신고액이 2억 5천만 원의 경우 갑이 을의 차수임의 신고를 대리하면 그 신고액이 얼마를 넘어야 될까요? 그럼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은 2억 5천이었죠. 2억 5천이었고 지금 보증금 최저 매각가는 2억이었죠. 그럼 보증금은 얼마? 2천이죠. 빼면 2억 3천을 초과하면 차순위 매수 신고가 됩니다. 이게 정답 5번이었어요. 이게 예전에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마지막 쫑특강을 하면서 사례를 든 게 이 사례였거든요. 27회 때.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까지도 맞춘 거였는데 어쨌든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수위 매수신고인의 지위 누가 할 수 있는지 기억해야 되겠죠? 그게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27회 때 문제를 봤고요. 이제 26회 때 문제, 21번 문제죠. 개공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기립차에서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에 하는 금액을 집행관에 제공한다. 틀렸죠? 매수 가격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죠. 2번, 매각 허가일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급 지급 기일을 정하여 기일, 밑줄긋고 X 나가버려야 되죠.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는 그 대급 지급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틀렸어요. 지급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일이냐 기한이냐 이걸 물어봤던 거고 3번,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 면역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기일까지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는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하면 되는데 배당 요구 종기는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합니다. 매각 결정기일이 아니다.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해야 되고요. 배당 요구 종기를 첫 매각 기일 전으로 정하죠. 그래 틀렸고 4번,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 변제할 책임은 있다. 이게 헷갈리면 유치권은 깔고 앉아있는 권리만 주거니까 변제를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매수인은 변제할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 틀렸죠. 5번 질문,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기억나세요?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24번 문제가 또 있네요. 25회 때 기출이었죠. 보겠습니다. 개공사가 법원에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기립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매수신고 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틀렸죠?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에요.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아이고 반가워라.
2번 차수시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맞죠?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죠. 대금 완납 시.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소멸이고요.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으며. 맞죠? 재매각 절차는 미납했을 때 하는 매각이에요. 이게 재매각인데 전 매수인, 대금 미납 매수인이죠. 매수 신청 안 되고요. 매수 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경매 문제가 또 지금 문제집 250 경매 문제가 250 어이구 없네. 36번에 있네요. 260 있죠. 24회 때는 있었고 23회 때 문제네요. 개공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한 의뢰인에게 서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거 25회 때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는데 기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은 매수 신고가액의 10분의 1로 한다. 틀렸죠. 최저 매각가 10분의 1이고 차수시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야만 할 수 있다. 맞네요. 2번 정답. 3번 매수인은 매각 대금이 지급되어 법원 사무관 등이 소유권 있는 일을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아니죠. 대금 완납 시 취득한다 그랬고 4번 매각 허가일지 확정은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 기 1에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니죠. 기 한까지 지급하면 돼요. 5번 질문. 재매각 절차의 전 매수인은 매수 신청을 할 수 없죠. 그래서 5번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25회 때 문제와 똑같다는 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매 문제를 다 확인해 봤고요. 그럼 경매 문제 봤는데 내는 꼭 계속 냅니다. 차수시 매수신고인의 지위, 매수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의 10분의 1,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 문제를 봐야 되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매수신청 대리인 문제. 그러면 234조, 몇 쪽이네? 238쪽이네요. 7번 문제. 대리인 문제가 30회 때 출제가 안 됐어요. 실명법을 내는 바람에 대리인을 쉬었죠. 그러니까 올해는 출제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차이점을 꼭 정리하셔야 돼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에 놓고 시작합니다. 1번 갑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사이다. 맞죠? 개공해야 돼요. 중개인 안 되고 소공 안 되고요. 공인중개사도 안 돼요. 개공해야 됩니다. 2번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할 수 있다. 그죠? 대리권의 범위 꼭 물어보죠. 우선 매수신고 대리권이 있어요. 공유자. 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신고 대리권이 있죠. 맞고요. 3번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있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당했잖아요. 대리인 등록을 취소당하면 원래 3년이 결격이에요. 결격인데 단 대리인 등록 취소 원인이 중개업에 폐업 신고했어요. 대리업 폐업 신고했어요. 이런 바람에 대리인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건 결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등록 바로 할 수 있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면. 4번 갑의 공인중개사에게 취소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자격 취소의 밑줄.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밑줄. 그러니까 이 그림 기억나세요? 대리인이라는 신분은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개공이라는 신분이다. 중개업을 쉬거나 중개업을 못한다. 중개업 폐업 신고했거나 중개업 등록 취소를 당했거나 자격 취소를 당했다. 그럼 대리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중개업 못하니까 대리인 필취예요.
중기업을 휴업했거나 업무정지 먹었다. 그러면 대리인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업무정지를 명해야 한다. 필요적 업무정지예요. 이거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질문 맞고요. 5번 질문. 갑은 매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죠. 소공이 대신 갈 수 없다. 그래서 직접 출석해야 되고 대리권 증명문서를 대리행위 할 때마다 내야 되죠.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리인 28회 때 문제를 확인해 봐야죠. 28회 때 문제가 13번 문제네요. 갑은 매신청 대리로 등록한 기업공사 을에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신청 대리 위임을 하였다. 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공이 을이에요. 1번입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하여 갑과 을의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대금의 지급 기한일로 한다. 맞죠?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보수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수임해 신고할 수 있다. 그죠? 대리권의 범위죠. 차수임해 신고. 3번 을은 매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자신의 중개사무소 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죠? 그 밖에 이제 보수표, 보증관계증서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4번 을이 중기업을 휴업한 경우, 중기업의 휴업이에요. 관할 지방법원장은 을의 매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틀렸죠? 중기업을 쉰다면 대리 업무에 대하여 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예요. 등록 취소가 아니죠. 그래서 4번 틀렸어요. 5번 을은 매신청 대리 사건 카드를 중개행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서명 날인한다. 맞습니다. 얘네 사건 카드나 확인 설명서 5년 보관해야 되거든요. 이때 얘네는 인장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 대리 업무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역시 맞았어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죠. 자, 그럼 대리인 문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17번에 있네요. 27회 때 기출. 공인인증사의 매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인증사라도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개공의 하나에 등록할 수 있죠. 중개인 제외하고. 틀렸고. 2번 매신청 대리인 등록된 기업공사는 매신청 대리행위 하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안 되죠?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수공도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매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인 기업공사는 주된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맞죠? 지방법원장 맞죠? 주된 사무소 관할 지방법원장. 그래서 3번 정답이고 14일 내 등록증까지 주게 돼 있어요. 등록 신청하면 14일이다. 우리는 등록 통지만 7일 내야 하는 거죠. 그럼 4번 매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사는 매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역시 또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 대리권의 범위는 암기하지 말고 10시에 시작해서 11시 20분 정도에 끝낸다고 그러는데 이즈음에 이즈음에 벌어진 일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 대리권 없습니다. 매각기일 연기 신청 안 됩니다. 항고 대리 다 안 돼요. 인도민이 신청 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질문 매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된 위임장과 매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대리행위 할 때마다 대리권 증명서를 내야 돼요.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럼 넘어가실까요? 또 대리인 문제가 22번에 있네요. 26회 때 문제. 공인인증사의 매신청 대리인 등록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개업공사의 중기업 폐업 신고에 따라 중기업 폐업 신고예요. 밑줄이고 매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의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등록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알아보시겠어요? 중기업 폐업 신고하는 바람에 대리인 등록 취소했다. 결격이 아니라겠죠. 2번 질문. 개업공사는 매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신청인으로서 매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해야 된다. 그죠? 금지행위예요.
위임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 개인적으로 매수신청 대리하면 안 되잖아요. 금지행위고.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이 금지행위고, 동일 사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에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도 금지행위입니다.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지금은 이제 보수로 바뀌었죠, 용어가. 보수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얘네는 영수증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이때 영수증에는 우리 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장 등록 제도가 별도 없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4번 소속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안 되죠? 개공에 하나에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4번 정답이고요. 5번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기업공사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는 있죠. 맞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면.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휘장이나 명칭을 써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그럼 그 밑에 23번 문제. 이것도 대리인 문제죠.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되는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공인인증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맞죠? 2번 질문. 개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는 위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설명해야 되죠. 얘는 설명사항이 그겁니다. 뭘 설명해야 되느냐? 대리 대상물의 표시, 권리관계, 규제 및 제한사항. 그 다음에 특이한 게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할 권리 설명해야 되죠. 이게 특이해요.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인수할 권리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정답이고요. 3번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보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 전에 설명해야 되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에 항의하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5번 질문. 개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업무정지 먹었걸랑요 하고 업무정지 사실을 출입문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째락 해야 돼요. 예, 그래서 2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립 문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대립 문제가 254쪽 28번 문제가 있네요. 24회 기출이었어요.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하는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공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지행위. 읽어보면 그럴만합니다. 1번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금지행위했죠. 대리인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도 금지행위했죠. 다른 경우에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행위했죠. 이중으로 대리인 등록 신청하는 행위 금지행위예요. 그러나 5번 구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 신고하는 행위는 금지행위가 아니죠. 이건 정당한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권, 구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 대리할 수 있죠.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5번 정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는 별도로 암기할 사항 아닙니다. 읽어보면 그럴만해요. 그래서 정답 5번이었죠. 그럼 29번 문제가 또 대리에 관한 문제네요. 24회 때 그래서 대리인 문제를 2개 냈기 때문에 경매 문제를 뺀 거예요. 24회 때. 공인인증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등하는 규칙상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기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아 할 수 없는 행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또 물었죠.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지 말고 매각 기일에서의 절차만 대리할 수 있다. 그럼 입찰표의 작성 제출 이 즈음에 해야 되죠. 그럼 있고요. 대리권이 있고 매각 기일 연기 신청, 변경 신청 안 되죠.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차수임의 신고라든가 4번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5번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3회 기출이죠. 대리인에 관한 23회 기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37번 마지막에 있네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권한 규칙의 내용으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인증사 기업공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과 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한다. 지방법원장. 이게 체크포인트죠. 실무교육이 법원행정처장이라는 걸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된 기업공사가 매수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기준에 따른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이건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또.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매번 물어요.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맞고요. 3번 매신청 대리인이 된 기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은 그가 폐업 사망 또는 해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우리는 차이점만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없는 것은 공탁금 회수 제한 똑같습니다. 3년이다. 4번 공인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중개업 실무교육이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매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별도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 실무교육, 경매 실무교육 다 별도입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받는 거예요.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받고 시간은 3244예요. 얘네는 법인은 대표자만 받습니다. 경매 실무교육은. 그래서 4번 정답이에요. 받아야 됩니다. 5번 개공사가 매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매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도 위임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한다. 경제적 가치, 인수할 권리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인이라는 신분은 중개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을 쉬거나 못한다면 대리업도 못해요. 그래서 그 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써 기출문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